진짜 이게 난 이제 됐구나. 뭔가 이제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걸 하나에서 얼마 벌었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난 이게 빚이구나라는 그 쌀국수 가게를 끝내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된 건데, 미국에는 여자들 백을 렌탈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잘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명품 백을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뭐 얼마를 받고. 근데 그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강남에선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걸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전업주부인 분이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하는 뭐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분이 처음보다 성장이 막 시간에 따라서 성장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이걸 좀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백들 뭔가를 사려고 다 알아보고, 명품 백 중에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샤넬이랑 루이비통만 하려고 그때 마음 먹었어요. 루이비통 중에 또 스와할 라인이라고 해서 뭐 흰색에 찍 많이 박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루이비통이랑 그 루이비통에서 스와할리 라인이랑 그리고 샤넬 이렇게 세 가지만 하려고 리스트도 작성을 해놓고 사업 계획서도 쓰고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려고 했죠. 제가 있는 돈 갖고는 그 살 수 있는 백의 양이 너무 적기도 해서 제 친한 사람이랑 같이 하려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고, 무턱대고 이걸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비슷한 업체에 가서 일을 내가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강남에 의류 렌탈, 옷을 렌탈해주는 곳이 많이 성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110cc 오토바이 이거를 타고 그 뒤에 배달 박스에 6개에서 한 8개 정도가 들어가요. 한번 거기에 실으면. 그러니까 나가서 6개에서 6에서 8군데 정도를 돌고 들어오고, 가면 새로운 옷을 주고 거기서 입었던 옷을 받아서 그렇게 돌고, 예를 들어서 뭐 전날에 수거 안 된 데 가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또 한 번 또 나가고. 그러니까 많이 나가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가요. 왜냐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도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지도를 이제 오토바이 그 배달통 안쪽에 붙여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찾아가죠. 이왕 하는 거 일단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8군데 9군데 돌 때 저는 막 10몇 군데씩 돌았거든요. 밖에서 이거 계속 도니까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배달만 하는 사람이, 중국집에서 배달만 하는 사람이 요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듯이 그 뒤에는 좀 출근을 일찍 해가지고 가게 안에서 이제 앉아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님들 와서 하는 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깨너머로 뭐 이렇게 좀 보기도 했고, 그 시작을 해야겠다고 하는 시점에 저랑 친한 사람이 준비해놨던 돈이 이제 소진되게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제 돈만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제 돈만 갖고 하기에는 이제 가방 몇 개를 못 사고 요거 갖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게 더딜 것 같고, 그래도 그때 한번 해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여간 저 혼자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고, 그 친구가 좀 서로 의지가 될 것 같기도 했고 했는데, 돈도 없어지고 그 친구랑 같이 못하게 돼서 그걸 안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초에 그 갖고 있던 생각에 부합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된 게 경매였어요.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였냐면, 경매는 이제 배우고 나서 임장, 그러니까 부동산 보러 돌아다니고 동네 부동산 가서 뭐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입찰해서 낙찰되면 거기 이제 세입자 넣어서 월세 받고 이러는 거니까, 돈 버는 게 뭐 월세 받는 거니까 뭐 일을 더 한다고 더 받고 덜 한다고 덜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해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규모만 키워간다면 이게 아주 매력적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교육하는 데를 가서 교육을 받게 돼요. 이제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갔어요. 그게 12주 교육이었나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임장이라는 걸 가보고 싶잖아. 임장이랑 입찰을 가보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먼 나라 얘기 같은지. 강의를 하던 분이 입찰 가본 사람이라고 질문해서, 근데 그 100명 넘는 중에 손을 한두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 손 든 사람 중에 제 또래 한 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해졌죠. 그래서 본인이 임장 갈 때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되냐고 하고 그 친구랑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관심 두는 매물이 있으면 그 매물 하나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간 김에 여러 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뭐 부천 한 번 갔는데 한 집 보고 그냥 딱 오는 게 아니라 간 김에 관심으로 든 거 여러 군데를 다 보고 오니까 오전에 가도 저녁에 오고 하루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부동산 사는데 이왕이면 경매로 싸게 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경매를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한 매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동네, 잘 아는 동네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경매 물건이 나와서 저 동네, 우리 동네 중에 뭐 무슨 아파트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저거 비슷해, 저 괜찮지 안 괜찮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여러 번 갈 필요가 없는데, 잘 모르는 지역은 한 번 간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가게 돼요. 한 번 입찰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한 4번 이상 가게 되죠. 어찌됐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찰이라는 거를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낮아요. 이 정도면 사겠다는데 낮더란 말이죠. 저는 돈도 별로 없었으니까 가격이 낮은 부동산들을 주로 이제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경매는 경락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이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입찰을 하고 떨어지고 입찰을 하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이게 엄청 또 힘 빠진단 말이에요. 한 군데를 막 서울에서 부천, 인천을 7, 8번 넘게 가서 그 중에 하나 날짜 돼서 입찰을 딱 해서 썼는데 떨어지고, 입찰을 딱 했는데 단독으로 입찰한 거예요. 그거를 단독으로 입찰해서 제가 딱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적정가에 수십 번 넘게 막 서울, 경기 막 인근을 막 춘천까지 다니다가 입찰해보고 떨어지고 입찰해보고 떨어지고 이러다가 그거를 제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했는데 낙찰 받으니까, 그날 저는 그때가 부천 법원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법원에서 입찰을 하면 이제 땅땅땅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난 이제 됐구나, 뭔가 이제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걸 하나에서 얼마 벌었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난 이게 빚이구나 라는 그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거르고 별었던 건이었거든요. 그 물건지에 사는 세입자도 만나보고, 거기 그 해당 물건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해결이 되는 거였고, 그 세입자의 전입 신고 날짜랑 대항력 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됐구나 하는 그때 당시 그게 얼마냐면 7천만 원인가 7,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90% 대출을 해주면 뭐 1,0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그걸 살 수 있었던 거죠. 7천만 원 중에 세입자가 은행에서 갖고 갈 게 뭐 1,000만 원 있다고 쳐요. B은행에서 갖고 갈 게 뭐 1,000만 원도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5천만 원 갖고 가야 돼요. 그럼 7천만 원이 딱 맞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에 들어온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 이게 은행에서 원투 갖고 가고 세입자 갖고 가는 게 근저당 설정일, 얘가 언제 돈을 빌렸는지,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하여간 그 순서가 정해져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일 먼저 갖고 가고 그 다음번에 은행 이런 데서 갖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7천만 원이었고 이 세입자는 5천만 원 정도 전세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정말 이게 재밌게도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금이 밀린 게 있었어요. 근데 세금도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일 먼저 갖고 가고 세금도 2순위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가고 나서 모자라면 세금도 그냥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 중에도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당해세는 최우선으로 세입자가 갖고 가는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갖고 가요, 당해세를.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가 온전히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이 사람 안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거를 1, 2천만 원 이상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낙찰받은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당해세라는 걸 전혀 몰랐죠. 처음에는 이제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그러니까 2달인가 안에 내야 돼요. 법원에서 그 담당자한테 그 돈, 이 당해세 있는 거니까 나 몰랐다, 돌려달라고 그 공무원들 있고 한 그 창구 앞에서 통곡을 아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고 그 잔금하는 날짜를 좀 길게 잡아줬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라고. 그때 당시 그 오피스텔이 소유가 어떤 회사 소유였고, 그 회사가 밀린 세금이 많아서 그 회사에서 갖고 있던 여러 부동산에 그렇게 압류가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회사의 위치는 또 성남이었어서 성남 세무서를 또 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또 상세히 알아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 성남 세무서랑 부천지방법원을 이제 수차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게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 그 세금을 밀렸던 그 회사에 다른 부동산이 팔려가지고 이 당해세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해결한 건 아닌데 내가 해결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이제 잔금을 하려고 보니까 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또 이게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사나마나한에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입찰 보증금 700만 원을 그냥 포기하고 날리게 됩니다.